탈무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 축복의 기도. 언젠가 나와 의사와 환자,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떤 병실에 함께 있었다. 환자는 중상이었는데 심한 뇌출혈이었다. 주위는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환자는 물론 의식불명이었다. 의사는 그의 목숨을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대량의 수혈이 이루어졌다. 수혈을 멈추면 그는 죽게 될 상황이어서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랍비에게 물었다. 지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지금 나는 그의 생사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혈관이 귀중한 붉은 액체를 흘림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는 수혈을 멈추었고 환자는 죽고 말았다. 의사는 몹시 지쳐서 나에게 위로의 말을 청했다. 그래서 나는 의사에게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대인은 왕과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해돋이를 보거나 하는 등의 모든 때에 축복의 말을 하는데 하다못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축복의 말을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의사는 그렇다면 당신은 화장실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몸은 뼈나 살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당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몸속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은 갇혀 있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할 것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아주 곤란해지므로 나는 언제나 열릴 것은 열리고 닫힐 것은 닫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 기도의 문구는 해부학에 정통한 사람의 말과 똑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거미와 모기. 다윗왕은 평소에 거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동물이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레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쟁 도중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하는 수 없이 어떤 동굴에 숨었다. 그런데 동굴의 입구에는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이윽고 그를 추격해온 적의 병사는 일단 동굴 앞까지 이르렀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인적이 없는 것으로 여겨 그냥 돌아갔다. 또 언젠가 다윗왕은 적장의 침실에 숨어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낸 다음 이튿날 아침에 나는 당신의 칼을 가져왔을 정도이니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을 죽이는 일쯤은 식은 죽 먹이었을 것이오. 하고 큰소리치며 뽐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는 간신히 적장의 침실에 숨어들기는 했으나 칼이 장군의 다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빼낼 수가 없었다. 여러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그만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장군의 다리 위에 앉았다. 장군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다. 순간 다윗왕은 재빨리 칼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득과 실. 랍비인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당나귀와 개가 그의 동행 친구였고 그는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키바는 헛간을 찾아내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그는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램프의 불이 꺼져버렸다. 할 수 없이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그가 자고 있는 동안 여우가 그의 개를 죽여버렸고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서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얼마 후 어떤 마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을 돌아본 그는 전날 밤 도적이 들이닥쳐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도 도적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적들이 몰려왔을지도 모른다. 또 당나귀 역시 소란을 피웠을 것이 틀림없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붕대와 법률. 법률은 붕대와 비슷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상처를 입은 자기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얘야, 이 붕대를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붕대를 감고 있는 한 너는 먹거나 달리거나 물에 들어간다 해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더욱 심해진단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쁜 짓을 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법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인간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원만한 해결. 한 남자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여기고 회사의 불만을 털어놓다가 마침내는 나는 경영자에게 명예를 손상당했으므로 그를 위해서 계속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퇴직금이나 많이 받아 이젠 그만두고 싶어 하며 사의를 표했다. 그런데 경영자 측에서는 그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마침 해고하려던 참인데 퇴직금이라니 당치도 않다 하고 일축했다. 그러자 어느 날 그는 몰래 회사 금고에서 돈과 서류를 훔쳐 외국으로 도망쳤다.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한 달 후 외국의 어떤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는 그를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영자는 비행기 표를 갖고 내게로 찾아와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매우 먼 곳이었으나 나는 경영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도착 후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 회사의 공금과 기밀 서류를 훔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와 사흘가량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했다. 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는 별도로 하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내게 소소한 것들은 관심밖에 없고 그것들은 법률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나는 두 유대인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두 사람의 유대인이 서로 다투는 것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나는 탈무드를 인용하여 그에게 설명했다. 유대인은 모두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교제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끼리는 평화롭게 일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 그건 모두 내 자유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변명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는 터무니없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는 말과 함께 나는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이야기를 전했다.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나이가 끌로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마라 하고 태연하게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탑승객들과 함께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 유대인은 한 사람이 회사의 돈과 서류를 가지고 행방불명되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모든 유대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은 유대인에게 오점이 될 뿐이다. 마침내 그는
당신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금과 서류를 나에게 맡겼다. 나는 돌아와서 경영자를 만나 이야기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그의 변명이 옳다면 맡아두었던 돈과 서류를 그에게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경영자에게 돈과 서류를 건네주는 대신 바라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게 되어 이 일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